The first day I met Bryce Losky, I flipped. 새로 이사온 미소년 브라이스를 보고 첫눈에 사랑을 직감한 7살 소녀 줄리. 솔직하고 용감한 줄리는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브라이스는 그런 줄리가 마냥 부담스러운데요. 그렇게 줄리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를 무려 6년. 브라이스는 줄리에게 받은 달걀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화가 난 줄리는 그날부터 브라이스를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가신 그녀가 막상 사라지자 브라이스는 오히려 전 같지 않게 줄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만난다는 무지갯빛 첫사랑. 7년 만에 드디어 국내 개봉을 하는 영화 플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환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1호학번 진상명입니다. 학번 얘기하지 맙시다. 되게 되게 공격적이신데요? 저는 원래 소개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1로 시작합니다. 네, 가까스로. 가까스로. 먼저 오늘 바로 소개할 영화를 알려드릴까요? 여기 당연히 이렇게 있는데 보이는데. 이럴 수가. 이거 우연히 또 뒤에 포스터가. 이렇게 플립.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이번에 롯데시네마에서 국내 최초 개봉을 하는 플립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영화 개봉한 지 꽤 됐는 영화인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고 한국 관객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서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가 이번에 오히려 입소문을 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서 많이 퍼지면서 한국에서 이제 제대로 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극장에서. 보니까 되게 예고편 공유해놓는 선배들 많더라고요. 서진 누나도 그랬고. 맞아요. 이 영화를 하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입소문도 좀 타고 영화랑 같이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첫 영화로 플립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딱 이 영화 하면은 형은 어떤 게 떠올라요? 풋풋한 플립 같은? 왜 제 거 뺏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 플립 들이친다고 했는데 아니,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뺏어야겠어. 저는 이 영화를 하면은 플립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까? 되게 초록초록하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그린티 라떼도 이렇게 시켰는데 영화에서 감독 얘기부터 할까요? 감독 얘기? 일단 이 영화의 감독이 로브 라이너 감독이잖아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거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대표적인 90년대를 주름잡았던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을 만든 감독인데 영화가 일단 전반적인 특징이 교차 편집이 계속되잖아. 그렇죠. 난 사실 그거 보면서 500일의 썸머가 생각나. 비슷했죠. 되게 비슷했죠. 영화 제목부터가 일단 플립 한국어로 하면은 획 뒤집히다. 그렇지. 뭐 이렇게 동전 뒤집듯 뒤집히다. 동전 뒤집듯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지. 연출적인 부분에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 같은 장면을 남자인 브라이스 관점에서 한번 보여주고 맞아. 여자 입장인 줄리 입장에서 한번 휙 돌아가면서 맞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영화가 지향하고 있는 연출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프닝부터 그냥 맞아. 보여줘 버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연애하면서 알고 싶은 것, 특히 짝사랑할 때 가장 알고 싶은 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각자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걸 정확히 잘 보여주는 영화구나. 그렇죠. 라는 거, 그게 영화의 약간 장점이지. 사실 오프닝 시퀀스가 가장 그걸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오프닝 시퀀스에서 나오는 장면이 브라이스가 이사 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사 오고 처음으로 둘이 마주한 순간에서 브라이스의 첫 대사가 뭐냐, 바로 내 소원은 줄리 베이커가 내게 관심을 끊는 것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애초에 남자애는 여자의 그냥 관심이 싫은 거죠. 그렇지. 그 나이 때 또 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같은 장면에서 플립 돼가지고 여자 입장에서, 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대사가 뭐냐면 줄리의 첫 대사가 그를 처음 본 순간 숨이 막혔다. 얼마나 문학적이고 감성적입니까? 이처럼 남녀는 그 시절 우리도 지나왔던 초등학교 2학년기 시절부터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게도 달랐다. 아주 좋은 오프닝 시퀀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되게 솔직하잖아요. 또 그 당시 맞아. 그 시절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더 성숙이 빠르잖아요. 다른 영화에서 이런 말 나왔던 적이 있어. 남자들은 그 동갑내기 여자애들의 성숙함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 난 그거에 대해 굉장히 공감하는 바거든. 이 영화에서 그걸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나는 매번 생각했었어. 이 여자애들 왜 이렇게 어른스럽지? 당차고 솔직하고 자기 생각 확고하고 성숙하고. 남자애들은 좀 뭔가 생각 없이 다니고 이럴 때가 많은데 여자애들은 항상 뭔가 막 나보다 좀 더 앞서가고 있는 느낌 항상 들어. 사랑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때 당시에서는 심지어 여자애들이 키도 더 크고 우리가 남자애들이 조폭 마누라 하고 딱 도망가면 맞아. 너도 조폭 마누라 했어? 저희도 조폭 마누라 했죠. 별 차이 안 나는 거 저희는 약간 끝물 조폭 마누라. 그래? 거의 안 쓰는. 나 한창 때. 아무튼 근데
아니 브라이스 근데 네가 그랬잖아 남자 브라이스 입장에서 본다고. 근데 난 사실 브라이스 입장에서 보긴 봤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얘 완전 선수야. 브라이스가? 아니 초등학생이 무슨 난 상상도 못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완전 찐따였기 때문에 전혀 상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슨 그 어린 나이에 다른 여자애를 관심을 끄게 하겠다고 학교 제일 큰 카랑 사겨. 아니 이거는 약간 판타지 영화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솔직히 사귀고 싶어도 사귈 수 없잖아. 퀸카인데. 퀸카 학교 제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정이입을 하면 안 돼. 브라이트 좀 다르다. 잘생겼어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 솔직히. 나는 이 영화가 그 두 가지라고 보는. 첫 번째는 상실도 있다 생각해. 상실. 그러니까 이게 왜 상실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상실이 딱 보이진 않지만 주인공이 성장하는 딱 때가 상실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 난 첫 번째 성장 시기에 그때라 생각을 해. 언제냐면 브라이스가 줄리의 사랑을 잃었을 때 순간적으로 줄리가 나무 때문에 속상해서 자기의 관심을 좀 끊었을 때가 있어. 맞아요. 그때 브라이스 감정이 그냥 변해. 사람이 성장할 때는 뭔가 성취했을 때보다 뭔가 잃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한 성취를 잃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상실, 그 계란거였을 때 또 한 번 줄리의 사랑을 이번엔 완전히 잃지. 그때는 진짜 그때 완전히 잃지. 잘못했어요. 완전 잘못했지.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형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바구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브라이스가 바구니를 이제 비싼 가격에 팔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기 어딥니까? 나게 플라토너스. 플라타노스. 소름 돋게도 정말 이거 우연치 않게. 소름 돋게도 이 영화의 플라타노스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로 작용을 하는데 맞아. 우리가 촬영을 하는 이것도 나기야 플라타노스. 소름. 진짜 솔직히 여기를 왜 골랐냐면은 여기 장소가 그냥 좋고 이용하기 쉬워서 고른 건데. 맞아. 생각해보니까 또 플라타노스 누구? 와서 알았잖아 우리가. 그니까요. 튤립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어쩌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영화의 숨은 뭐 상징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바로 플라타노스 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플라타노스 나무가 이 영화에서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느 뭐 사랑 영화나 성장 영화에서 그리듯이 나무가 성장의 의미다. 그러니까 우선 줄리가 줄리 아버지, 자신 아버지한테 그런 교훈을 들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된다. 풍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합의되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듣고 처음에 줄리가 뭔 말인지 몰랐다가 이 플라타노스 위에 올라가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고 영화에서 말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1차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나무가 잘리잖아요. 나무가 잘렸을 때 아버지가 해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일단 선물을 하나 가져오면서 나무 그림을 선물로 해주면서 비록 지금 나무는 없지만 너가 그 나무 위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들은 평생 잊지 말거라. 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역시 이 말을 줄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줄리가 이 영화에서 대사도 이렇게 나와요. 이 그림을 보고 내가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자 나무와 나무 위에서 느낀 경험들이 진정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줄리는 사실 나무를 잃고 나서 그저 잃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기만 했었는데 그 그림을 보고 마주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 떠나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줄리가 2차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았나. 두 번째는 제가 동심의 감수성 이런 표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사실 이 영화의 로브 라이너 감독이 왜 유년기에 이 친구들을 데리고 사랑 영화를 찍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물론 브라이스와 줄리도 그렇지만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라이스의 할아버지, 줄리의 삼촌, 이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브라이스의 할아버지도 줄리랑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랑 보냈던 평생 했던 말보다 이 줄리 한 시간이 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대사가 나오듯이 맞아. 줄리가 갖고 있는 동심과 브라이스의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동심이 맞아 떨어졌고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삼촌도 우리가 지체장애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봐서 그런지 사실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순수한 어린 그 동심을 지금까지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그게 사실 그래서 삼촌이 사실 그 가게에 소란을 잠깐 피우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에서 사실 만약에 삼촌이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장면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단순히 자기가 사탕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그것이 떨어져서 그냥 내 아이스크림 한 장면인데 어른이란 이유만으로 그 장면이 되게 폭력적 같이 보이잖아. 맞아요. 되게 심각한 사건처럼 보이고 사실 그냥 내가 진짜 좋아하는 순수하게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그렇지. 좋아하고 그냥 아이스크림, 내 소중한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건데 이런 동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어른이 동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않는가. 알쓸신잡의 김영하 작가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김영하 작가가 알쓸신잡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동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동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아이의 동심의 상상력을 잃어가는 것이다. 계속 동심이 중요성을 역설하거든요, 김영하 작가가. 그런 걸 듣고 이 영화를 보니까 우리가 동심을 갖는 것이 왜 나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자신의 수중한 것, 동심이 되었던 플라타우스라는 나무가 줄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밑에 그 나무를 자르려는 사람들한테 왜 이 나무 자르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인이 시키니까요 이러거든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 세상에 타협되고 찌들어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 영화에서 동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 브라이스의 할아버지랑 삼촌 줄리, 브라이스인 반면에 이 동심을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브라이스의 아버지. 그렇지. 가족 식사 자리에서 본인의 어린 시절 색소폰 이야기를 꺼내니까 바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듯이 아무렇지 않았던 그 아버지 눈동자가 이렇게 처음으로 흔들리고 그렇게 역정을 내고, 어쩌면 이 장면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순수한 동심이 이 속에 감춰져 있는데 이를 억지로 거부하고 난 동심이 없어, 동심 이미 잊은 지 오래야, 맞아. 난 어른이야, 난 동심 있으면 안 돼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동심이라는 표현 되게 좋아했고 나도 사실 같은 생각이 뭐냐,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상실이라면, 근데 이 영화에서 두 번째 중요한 테마가 바로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아까 말했던 삼촌, 그리고 할아버지, 그래서 줄리의 아버지, 어른들마저 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 솔직하게 표현을 하지. 아버지 같은 가족,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라든지, 삼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자신의 생일이라든지 줄리라든지 이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표현을 해주잖아. 맞아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야. 맞아요. 후에 브라이스가 얻게 되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데뷔된 두 캐릭터가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아버지가 색소폰 얘기를 하잖아. 아버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것을 잃었기 때문에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 또 한 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동심을 갖고 있지 못한 캐릭터. 브라이스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야, 너 왜 줄리랑 놀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서 브라이스가 어떤 선택을 하냐, 그럼 난 너랑 친구 안 해 하고 바로 줄리한테 달려가거든요. 이 선택이 바로 브라이스가 본인이 진짜 솔직하게 좋아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나의 감춰져 있던 동심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줄리랑 브라이스가 사이가 안 좋아졌었잖아. 네. 근데 그때 화해하는 방법이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해. 아, 그러니까 브라이스가 줄리한테 다가가기 위해 택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그죠. 뭐 자리에 앉기, 그다음 나 마지막에 나왔던 그런 장면도 있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자기가 편한 식으로 표현을 해. 맞아요. 단순히 그냥 미안해. 미안해. 그렇지만 줄리는 다 그걸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줄리가 이 화해를 받아줄 때는 이 브라이스 택한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줄리가 좋아하는 일을 브라이스가 해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 맞아.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커플들도 약간 느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누군가의 마음을 열 때는 상대방의 마음에서 보는 게 제일 좋아.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상대방 계속 관찰하고 좋아했던 사람이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 관점에서 바로 이 포스터도 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플라타우스 나무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역설을 하는데, 이 플라타우스 나무에 앉아있는 이 두 친구, 이게 사실 영화에는 안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맞아. 결국 이 플라타우스 위에서 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남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 바로 이상적인 그림을 바로 포스터에 넣어뒀다는 것 자체가, 이 포스터 그럴 때 진짜 예뻐. 어쨌든 이거 글씨를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명장면을 한번 뽑아볼까요? 각자? 뽑아볼까요? 저가 가장 좋아하는 명장면이라고 하면, 계속 제가 이 영화는 사랑 영화이기도 하지만 동심의 영화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줄리가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베어졌을 때 슬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줄리 방에 와서 뭔가 큰 선물을 하나 가져다 줍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를 그린 그림을 가져다 주면서 해주는 얘기가, 너가 그 나무 위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들을 평생 잊지 말거라 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감탄을 한 게, 일단 줄리의 가족들이 너무 모범적이에요. 맞아. 아무리 모범적이도 싸우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싸우는데 싸우지, 그 뒤 대처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엽고.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싸워놓고 줄리의 방에 엄마 아빠 한 명씩 와가지고 나는 너희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맞아. 이 방식이 너무나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가족이었어요. 맞아. 그런 장면에서 제가 뽑은 이 명장면도
이 영화의 어떤 숨겨진 메시지 주제를 관통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진 누나도 막 공유를 했잖아요. 서진 누나가 왜 이 영화를 좋아할까? 어쩌면 바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우리의 동심을 이 영화를 통해 마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심을 마주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그리고 이 장면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나 사실은 이제 좋아하는 부분을 고르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겹치는 느낌이 많아서 두 개를 골랐는데 센스. 아니나 다를까 하나를 고르셨습니다. 네. 인물이 있잖아요. 그쵸, 약간 있잖아. 전달자 느낌이랄까. 그치, 전달자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어른들이 대신해주는데 맞아요. 그 두 명이 바로 줄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한 명이 브라이스의 할아버지. 내가 지금 다 브라이스의 할아버지. 내가 하나 뺏었으니까. 내가 뺏었으니까 나는 남은 걸 가지겠다. 아마 다들 눈치를 채고 있을 텐데 이 말이 나온 장면이 있어요. 누구나 일생에 한 번 무지개처럼 찬란한 사람 만난다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 브라이스와 할아버지가 제대로 하는 산책을 하면서 제대로 하는 첫 대화. 맞아. 브라이스가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얘기를 처음 듣는데 이 한마디가 브라이스의 삶을 관통해. 그래서 브라이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이 말을 곱씹게 돼. 사실 이 장면에서 저도 이제 브라이스의 관점에 대입해서 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마치 제 할아버지가 얘기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어떤 사람한테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냐면 자신만의 것을 지금 가지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를 좀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 내 속에 감춰져 있던 동심을 잊고 지내고 있던 사람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 한 줄 평은 우리의 첫사랑이 늘 서툴렀던 이유, 그리고 우리의 동심이 늘 싱그러운 이유. 언제나 좋은 한 줄 평입니다. 이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플립이라는 영화 지금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을 하잖아요. 다음 주인가요? 저 다음 주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 많은 사람들도 많이 사랑을 해왔던 영화고,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이 애정을 줬던 영화라서 영화를 이미 본 사람들이 다시 보러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다시 이 영화를 본다면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또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가장 우리의 목적과 약간 맞는 후일담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첫 번째 영화로 이 플립을 고른 거는 우리한테도 약간 첫 영화이기 때문에 맞아. 풋풋한 첫 사랑이니까 우리는 첫 영화 나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한번 플립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그럼 김재환, 진상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